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증시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것을 예측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사실 이 떨어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할 텐데, 먼저 공매도라는 것은 무슨 방법이냐면 주식이 떨어질 때 대표적으로 수익을 먹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죠. 순서가 반대예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팔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인데, 굉장히 유용하고 매력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저도 이 공매도를 하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끼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액 투자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장벽으로 인해서 하기가 약간 힘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반대로 콜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쓴다면 말이죠. 하지만 굉장히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강원랜드에 1억을 들고 가서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닥 좋은 결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파생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거는 소액 투자자한테는 무리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로 말하고 싶었었던 바로 그것, 인버스 ETF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의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이 코스피 지수의 그래프를 뒤집은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코덱스 인버스라는 ETF입니다. 이 코덱스 인버스는 보시다시피 이 코스피가 1% 달이면 1%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 코스피가 3% 올랐다 그러면 얘는 3% 내리겠죠. 그것이 바로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이고, 참고로 이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 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 추종 ETF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추종 ETF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참고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얘 코스피가 1% 내리면은 1% 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정확히 1%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있겠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대한민국 한정인데 삼성전자 하나가 코스피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할 것 같아, 나는 이 코덱스 인버스에 전 재산을 몰빵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최종적인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을 꼭 해야 된다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냐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을 하더라도 혹시 삼성전자 하나만 잘 나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잘 나가도 코스피 전체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덱스 인버스에 자기 재산을 넣었다가는 굉장히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이름의 ETF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코덱스 인버스랑 방향성은 똑같은데 코스피가 1% 내려가면 1%가 아니라 2% 오르는 ETF입니다. 코스피가 예를 들어 2% 올랐다 그러면 얘는 4% 내리겠죠. 어마무지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뭐 한국 증시 역으로 가는 인버스 펀드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펀드도 한국에 있다는 점. 그래서 정말 미국 경제가 폭망할 것 같으면 이 주식이 아니죠, 이 ETF를 들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것도 2X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증시가 과열됐다 싶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 인버스 ETF를 쫙 당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짝 이득 보고 팔아버리기, 이런 전략을 취하면 약간의 그 투자를 하면서 부수입 개념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워렌 버핏 오빠도 잘 사용하는 해칭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현대차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 나는 진짜 현대차가 성장성도 높고 유명하고 좋은 회사인 것 같아 라고 해서 현대차에 투자를 했는데, 사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종목은 잘 골랐는데 예를 들어 세계 경기 자체가 운 나쁘게도 침체가 되는 바람에 코스피가 내리고 현대차도 덩달아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현대차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인버스 ETF에 5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코스피가 3% 내렸는데 현대차는 1% 내렸다 하면 그 2%의 차이만큼은 내가 수익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칭 개념으로 이제 증시가 정말로 나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잘 먹혔던 전략인데 뭐냐면, 미국 증시가 팍 오를 때 한국 증시는 꿈틀꿈틀거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쏘쏘한데 한국 증시는 이제 폭망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패턴을 보여왔는데, 그러한 패턴에 따르면 뭐다? 미국 증시는 추종하는 펀드에 넣고 한국 증시는 인버스로 추종하는 펀드에 넣으면 무조건 그 차이만큼 내가 챙길 수 있다 라는 엄청난 개념의 투자 전략이죠. 물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인버스 ETF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저의 투자 일지에서는 이 인버스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